이 사연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한 노부부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젊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허리가 휘는 줄도 모르고 달려왔는데 막상 그 자식들이 커서 떠나고 나면 허전함만 가득 차는 법이지요. 김영우와 박순자 부부의 삶도 그랬습니다. 여보, 오늘도 장 보러 가세요? 아침 7시 순자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영호 씨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럼요. 오늘은 배추가 싸다던데 김장할 때 쓸 거 좀 알아봐야지. 영호 씨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장을 보는 일은 그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결혼하고 분가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대가족을 위한 장을 보는 기분으로 시장을 다녔습니다. 에이, 김장은 무슨. 우리 둘이 먹을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많이 사요? 순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가 결혼한 후 그녀의 일상은 무료해졌어요. 아들을 위해 요리하고 빨래하던 시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명절에 아이들이 오면 해줘야지. 민수가 김치 좋아하잖아요. 영호 씨의 말에 순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작년 명절에 아들 부부는 겨우 하루 머물다 갔을 뿐이었어요. 그것도 저녁에 와서 아침에 바로 떠났죠. 그 애들 바빠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며느리도 김치 안 먹는다고 하고.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현대적인 스타일의 여성이었어요. 전통적인 한국 음식보다는 양식을 선호했고 시부모와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죠. 아이고, 또 그런 말씀. 젊은 사람들은 입맛이 다를 수도 있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호 씨는 아내를 달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아들 키웠는데. 순자 씨는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 졸업, 그리고 결혼식까지의 사진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결혼식 사진에서 멈춰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와 지연의 결혼은 2해 전 가을에 이루어졌어요. 영호 씨와 순자 씨는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부부에게 강남에 새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거금이었지만 아들의 출발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죠. 잘 살아라. 우리가 못 누린 호강 너희는 실컷 해. 영호 씨가 집들이 날 아들 부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지연은 환한 미소로 시부모를 맞이했어요. 아파트는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고 값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의 말에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 비싼 가구들은 다 어디서 난 거지? 결혼 초기에는 민수 부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왔고 가끔은 선물도 들고 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횟수는 줄어들었고 전화도 뜸해졌죠. 바빠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 지연이 회사에서 승진했거든요. 민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특히 며느리 지연이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 보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사진첩을 덮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수. 순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요즘 통 연락이 없던 아들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지내니? 왜 그렇게 바빠?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없어. 죄송해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데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지연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순자 씨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방문이었어요. 당연히 시간 되지.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엄마가 다 해놓을게. 아니에요. 특별히 먹고 싶은 건 없어요. 그냥 뵙고 싶어서요. 통화를 마친 순자 씨는 서둘러 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이번 주말에 온대요. 장 많이 봐오세요. 내가 아들 좋아하는 거 다 해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영호 씨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 됐네. 내가 고기도 좀 사올게.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장도 봐야 하고 할 일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뭐가 필요해서 오나? 돈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보고 싶어서? 순자 씨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오겠다는 소식에 그녀의 하루는 갑자기 의미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토요일 아침 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 곳곳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미 전날부터 대청소를 했지만 혹시 놓친 곳이 있을까 싶어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아들 며느리 오는 건데. 영호 씨가 말했지만 순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갖가지 반찬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어머, 그래도 오랜만에 오는데 집이 깨끗해야지. 지연이가 깔끔한 성격이잖아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까다로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집들이 초대를 받았을 때 지연이 집안 구석구석을 손수건으로 닦아가며 청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순자 씨는 며느리 앞에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확히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머리를 정돈한 뒤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 우리 아들. 민수와 지연이 들어섰습니다. 민수는 환한 미소로 어머니를 안아주었지만 지연의 표정은 약간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서 와, 아가. 밥 준비해놨어. 배고프지? 순자 씨가 반갑게 말했지만 지연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영호 씨가 일어나 아들을 반겼습니다. 왔구나, 아들. 회사는 어때? 바쁘지? 네, 아버지.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연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집이 더 깨끗해졌네요. 지연의 말에 순자 씨는 뿌듯해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을 알아봐 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내가 온다니까 어제부터 청소했지. 식사 시간 순자 씨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생선구이. 마치 명절 상차림 같았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저희 조금만 먹고 가려고 했는데. 지연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어요. 괜찮아, 많이 먹어. 남으면 싸가. 민수는 어머니의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지연은 조금씩만 골라 먹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지연이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의 영양제였어요. 이게 뭐니? 요즘 인기 있는 영양제예요. 관절에 좋대요. 어머니 무릎 아프시다고 하셔서 순자 씨는 감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생각해 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고마워, 아가. 신경 써줘서.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실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순자 씨와 영호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인데, 아들? 영호 씨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하려고요. 순자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 왜? 지금 집이 뭐가 문제야? 아니요. 지금 집도 좋지만 지연이 회사가 판교로 옮겨서요. 출퇴근이 너무 멀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를 힐끗 보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판교 근처로 이사하려고? 집은 구했니? 영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게 민수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판교에 좋은 빌라가 나왔는데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순자 씨는 직감적으로 이 방문의 목적을 알아차렸어요. 얼마나 부족한데? 순자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2억 정도요. 민수의 대답에 순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2억? 너희 지금 집은 어떡할 거고? 지금 집은 전세로 놓으려고요. 그런데 그 돈이 나오기 전에 계약금을 내야 해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찾아뵙고 돈 얘기를 꺼내서요. 하지만 정말 급해서. 순자 씨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한숨을 내쉬며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필요한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요. 알았다. 내가 은행에 가서 알아볼게. 영호 씨의 말에 민수와 지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그릇을 씻던 순자 씨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결혼할 때 집도 사줬는데 이제는 이사 비용까지. 저녁이 되어 민수 부부가 돌아간 후 순자 씨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여보,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당신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이렇게 자꾸 달라는 대로 주면 어떡해요?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떡해요?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럼 당신이 평생 일해서 번 돈 다 퍼주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순자 씨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무 인색한가? 아니야. 이건 원칙의 문제야. 아들 내외가 너무 쉽게 돈을 요구하잖아. 다음 날 아침 영호 씨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왔습니다. 2억 원이라는 거금이었어요. 여보, 진짜 줄 거예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어쩌겠어요? 약속했는데. 당신은 너무 약해요. 아들이 뭘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이러다 우리 노후는 어떡할 거예요? 영호 씨는 피곤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 아직 돈 남았잖아요. 아들이 잘 되는 게 우리 노후보다 중요하지.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특히 며느리 지연에 대한 의심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우리 돈만 노리는 거 아닐까? 그날 오후 민수가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 지연은 오지 않았어요.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되지만 그래도 큰 돈이니 가치 있는 자리에서 주려고 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민수가 말했지만 순자 씨는 그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도 과연 명절에는 올까?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며느리 지연이 그들 사이에 벽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명절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고 떡집에서 송편을 주문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영호 씨는 제수용품을 사러 다니며 아내를 도왔어요. 여보, 오늘 민수네 온다고 했죠? 영호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1시에 온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보네요.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가 새 집으로 이사한 지 2달이 지났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번 추석에는 하루 함께 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11시가 훌쩍 지나도 민수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왜 이렇게 안 오지? 전화해 볼까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좀 더 기다려보자. 길이 막힐 수도 있지. 정오가 되어서야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왔구나, 우리 아들. 문을 열자 민수와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표정이었고 지연은 무표정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인사했습니다. 순자 씨는 둘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니? 걱정했잖아. 죄송해요. 길이 많이 막혔어요. 민수의 대답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영호 씨가 반갑게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아들. 오랜만이다. 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민수 부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계속 휴대폰을 보며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뭐 마실래? 차 끓였어. 순자 씨가 물었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민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차 주세요, 어머니. 순자 씨는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민수와 지연의 표정을 살폈어요. 둘 사이에 어색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준비 다 됐어. 얼른 먹자.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모두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순자 씨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연은 음식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저는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순자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기름진 음식이랑 나물 같은 거요. 소화가 안 돼서.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는데 며느리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 그럼 뭐 먹을래? 순자 씨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밥만 조금 먹을게요.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호 씨는 분위기를 풀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반응은 시원찮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 됐을 때 순자 씨는 지연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나 좀 도와줄래? 설거지 좀 하자. 지연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손톱했는데 순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손톱했다고 설거지도 못해? 명절인데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즘은 다들 식기세척기 써요. 손으로 설거지하는 건 너무 구식이잖아요. 뭐라고?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가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지연이는 좀 쉬게 해주세요. 아니, 잠깐만. 지연아, 내가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명절에 시댁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겠다는 거니? 순자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연도 화가 나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이렇게 구식으로 생각하세요? 며느리라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뭐라고? 일한다고? 그럼 명절에 시댁에 와서는 그냥 손님처럼 있겠다는 거야?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난 당신들의 하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할 거면 명절엔 안 올 거야. 알아서 해.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했어. 지연은 더욱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그래, 난 이런 구식 가족 문화 역겨워. 방에 있던 영호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자 씨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전현이 지금 나한테 욕을 하네요. 영호 씨는 지연을 향해 엄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사과 못해. 지연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서 못해 먹겠네, 씨발. 영호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미쳤어. 지연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돈 좀 줬다고 유세 떠네, 진짜. 영호 씨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연은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귀가 먹었어. 돈 몇 푼 줬다고 평생 저희를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시발.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입에서 나온 욕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영호 씨는 참지 못하고 지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감히 어른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아버지. 민수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밀쳤어요. 아버지가 미쳤어요? 어떻게 제 아내를 때려요? 영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아버지 멱살을 잡는 거니? 아버지가 먼저 지연이를 때렸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수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순자 씨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며느리를 만나고 이런 아들을 키웠나? 영호 씨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니? 며느리가 어른 앞에서 욕설을 했는데 그걸 말리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 멱살을 잡아? 민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잘못했잖아요. 어떻게 남의 아내를 때려요? 남의 아내? 그래, 우리는 이제 남이구나. 영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았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자. 이제 우리는 남이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영호 씨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통장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모아둔 돈이다. 하지만 이제 필요 없겠구나. 부모에게 욕하고 멱살을 잡는 자식에게는 물려줄 것이 없다. 민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모아둔 돈이야.
3억이 넘는 돈이지. 하지만 이제 너희에게 줄 생각이 없다. 영호 씨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지금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유언장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민수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흥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민수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영호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너희의 진심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 악어의 눈물이다. 순자 씨도 일어나 남편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민수와 지연은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노부부는 단호했습니다. 영호 씨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나가라. 이제 너희는 우리 자식이 아니다. 아버지, 제발. 나가라고 했다. 변호사가 오면 유언장을 수정할 거다. 너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민수와 지연은 울면서 간절히 용서를 빌었지만 노부부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껴온 자식이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 노부부의 집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러 번 찾아왔지만 노부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추석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와 영호 씨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두 사람은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대부분의 시간을 각자의 생각에 잠겨 보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순자 씨가 식탁에 밥을 차려놓았습니다. 영호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요. 영호 씨는 반찬을 집으려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심했을까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애들이 너무했어요. 영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민수가 당신 멱살을 잡았어요. 아버지 멱살을요. 그것도 며느리가 욕설을 했는데 그걸 말리기는커녕. 순자 씨의 목소리가 울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호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두 사람의 대화는 초인종 소리로 중단되었습니다. 순자 씨가 문을 열자 박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유언장 수정 관련해서 서류 가져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영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를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이번에 수정하실 부분은 유산 상속 관련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들 부부에게 물려주기로 했던 모든 재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어디로 하실 예정인가요? 영호 씨는 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마친 상태였어요.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해 쓰이길 바라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유언장 수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순자 씨는 커피를 타왔어요. 변호사님,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나중에 민수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최소한의 유류분은 인정되기 때문에 전체 재산의 일부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고 박 변호사가 떠난 후 순자 씨와 영호 씨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영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민수였습니다. 여보, 민수예요. 순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받지 마세요. 하지만, 여보, 영호 씨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울렸어요. 결국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와서 뭘 더 할 말이 있니?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지연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영호 씨는 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다. 너희 진심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영호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순자 씨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그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우리는 이미 결정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어요, 여보. 저 애들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잊었어요? 멱살 잡은 거? 그것도 시아버지를요. 영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욕설, 그리고 자신의 멱살을 잡는 아들의 모습.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마음이 아프네요.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가 현관 모니터를 보니 민수와 지연이 서 있었어요. 여보, 민수예요. 영호 씨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문 열어주지 마세요. 저 애들 분명히 돈 때문에 온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찾아왔는데. 여보, 순자 씨의 강한 어조에 영호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초인종은 계속 울렸어요. 이윽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 씨는 현관으로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돌아가. 너희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 돈 때문에 이렇게 빌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유언장 바꿨다는 소식 들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러 온 거예요. 거짓말 마. 박 변호사님이 다 말해줬어. 내가 찾아가서 유언장 내용을 물어봤다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호 씨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이에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아까 전화로 알려줬어요. 민수가 찾아가서 유산 관련 내용을 물어봤대요. 영호 씨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다가가 소리쳤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그랬니?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
밖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민수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는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영호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이제 됐다. 너희는 정말 돈만 보는 자식들이구나.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아버지, 제발. 가라. 이제 너희는 우리 자식이 아니다. 밖에서는 한동안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어요. 영호 씨는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순자 씨가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영호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렇게 되다니. 순자 씨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깊은 어둠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추석 연휴 끝난 후 가족 간 갈등이 증가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호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가 봐요. 자식 키워봤자.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호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우리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민수 없이?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면 돼요. 영호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함께하며 많은 어려움을 이겨왔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였습니다. 순자 씨와 영호 씨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영호 씨는 여전히 새벽 시장에 나가 장을 보았고 순자 씨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해 먹을까요? 아침 영호 씨가 시장에서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무심히 대답했어요. 아무거나요. 우리 둘뿐인데 뭐.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호 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래도 살아야지. 알아요. 그냥 생각이 나서요.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바깥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오전 11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순자 씨? 나 김영이야. 오랜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는 표정이 밝아졌어요. 영희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냈지. 근데 내가 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 너희 민수 이야기. 순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식? 그게 민수가 지연이랑 별거 중이라던데. 우리 딸이 지연이 친구랑 아는 사이라서 들었어.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별거? 응, 추석 때 너희랑 크게 다퉈서 관계가 틀어졌다던데. 그리고 지연이가 다른 남자랑 연락하는 걸 민수가 발견했대.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꼭 쥐었어요. 그래. 언제부터? 추석 직후부터 그랬대. 지금은 민수가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다더라. 통화를 마친 후 순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호 씨가 거실로 들어와 물었어요. 누구 전화였어? 영희요.
민수 소식을 전해줬어요. 순자 씨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영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래, 별거라고. 그 애가 많이 힘들겠구나. 순자 씨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여보, 전화해 볼까요? 영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글쎄, 우리가 먼저 연락하는 게 맞을까?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 모른 척 할 순 없잖아요.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번호를 눌렀어요. 그러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네요. 영호 씨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마 회사에 있나 보다. 나중에 다시 해보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순자 씨가 현관 모니터를 보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 영호 씨를 불렀어요. 여보, 민수예요. 영호 씨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이네. 두 사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영호 씨가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민수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는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영호 씨가 아들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날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어머니, 민수가 순자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들어와서 앉아라.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 씨는 묵묵히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지연이와는 어떻게 됐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 준비 중이에요.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순자 씨는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지연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언제부터 알았니? 추석 다음 날 그녀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봤어요. 회사 상사와 연락하고 있더라고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억눌린 흐느낌을 참지 못했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지연이를 너무 믿고 부모님께도 그렇게 행동하고. 영호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랬지. 아버지, 어머니가 그동안 말씀하신 게 다 맞았어요. 지연이는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만 노렸던 거예요. 순자 씨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역시 그랬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아들을 향한 연민이 피어올랐어요. 아들아,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지연이는 우리 집 재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결혼 전부터. 민수의 말에 영호 씨와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영호 씨가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지연이 친구가 은행에서 일해요. 그 친구를 통해 우리 가족 계좌 정보를 알아봤대요. 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가능해? 불법이지만 그 친구가 해줬대요. 지연이가 술 취해서 자랑했어요. 제가 별거하기로 하니까 모든 걸 실토한 거예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영호 씨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다, 아들아.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야.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고.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멱살을 잡다니. 제가 미쳤었나 봐요. 영호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이제 됐다. 넌 깨달았으니까.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어요. 거기서 소주 한 병과 안주를 꺼냈습니다. 둘이 한잔 하세요. 오랜만에. 영호 씨와 민수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지냈니? 영호 씨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소주를 한 잔 비우고 대답했어요. 회사 기숙사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이혼 준비 중이에요. 지연이는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순자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위자료? 그 여자가 바람 폈는데? 증거가 부족해요. 메시지만으로는. 그리고 지연이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아주 유능한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영호 씨와 순자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호 씨가 물었어요. 얼마나 요구하는데? 3억이요. 순자 씨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3억? 미쳤나? 네. 게다가 새 아파트 절반도 요구해요. 영호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니? 변호사 말로는 불리하대요. 제가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순자 씨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아들아. 우리가 도와줄게. 영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박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 그 양반이 이런 일에 밝아.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순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우리 아들이야. 실수를 했지만 이제 깨달았으니 괜찮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것, 심지어 새 집을 구할 때도 그 남자의 조언을 받았다는 것까지. 그래서 그 집이 그렇게 비쌌구나.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의심했었어요. 밤이 깊어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영호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니? 여기서 자고 가지 그래.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순자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방은 그대로 있어. 민수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순자 씨와 영호 씨는 거실에 남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민수가 너무 불쌍해요.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줘야죠. 우리 아들인데. 유언장은요? 다시 바꿀 건가요? 영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일단 이혼 문제부터 해결하고 생각하자고요. 지금은 민수를 지켜야 해요. 순자 씨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아들에게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했어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걱정이 생겼지만 그래도 가족이 다시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행복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아들을 위한 식사를 차리는 기분이 새롭고 설렜습니다. 여보, 민수 아직 안 일어났나요? 영호 씨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에서 계란을 풀며 대답했어요. 아직이요. 많이 지쳤나 봐요. 푹 자게 두세요.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오늘 박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 거예요. 민수 이혼 문제 상담해 봐야죠.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죠. 잠시 후 민수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거실로 나왔어요. 수면으로 부은 눈과 어색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맺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순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잘 잤니? 얼른 세수하고 와. 아침 준비됐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와 식탁에 앉았어요. 순자 씨는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을 내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살이 많이 빠졌네.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요즘 잘 못 먹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였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감돌았어요. 영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박 변호사님께 연락해 볼 거다. 이혼 문제 상담해 보자.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문제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순자 씨도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아. 우리가 도울게.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영호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그만 그런 이야기 하자. 앞으로 잘하면 돼. 식사를 마친 후 영호 씨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다. 민수야, 이혼 관련 서류 다 가져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숙사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같이 가주마. 영호 씨의 말에 민수는 감사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순자 씨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부자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집에 혼자 남은 순자 씨는 민수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이불을 갈아주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그러다 그녀는 민수의 서랍에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사진첩을 열어보니 민수와 지연의 데이트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순자 씨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사진첩 뒤쪽으로 갈수록 지연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소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하고 민수와의 거리도 멀어져 있었어요. 역시 저 여자는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구나. 순자 씨는 한숨을 내쉬며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현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지연이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화장 대신 소박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웬일이니?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 오빠를 찾으러 왔어요. 여기 있나요? 없어.
아버지랑 나갔어. 지연의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요. 언제 돌아오나요? 왜? 내가 더 할 말이라도 있니? 순자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순자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민수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바람 피웠니? 다른 남자랑 연락하고.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가 다 말해줬어.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만 노렸다면서 은행에 아는 사람 통해서 우리 계좌 정보까지 알아봤다지.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들어갈 생각 말고 그냥 가. 우리 아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순자 씨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지연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잠깐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민수 오빠를 찾고 있어요. 진심? 웃기지 마. 너 같은 애가 무슨 진심을 알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살면서 진짜로 민수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순자 씨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랑 연락했니? 사랑한다면서? 그건 실수였어요. 제 상사가 계속 접근해서 저도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건 민수 오빠예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민수는 변호사랑 상담 중이야. 이혼할 거야. 지연의 얼굴이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혼이요? 안 돼요. 제발 오빠한테 절 만나게 해주세요. 한 번만 이야기할 기회를. 필요 없어.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순자 씨는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지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어요. 얼마 후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오후 영호 씨와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밝아 보였어요. 어떻게 됐어?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영호 씨가 대답했어요. 박 변호사가 희망적이래. 민수가 지연이의 부정행위 증거를 좀 더 확보하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대.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연이가 다녀갔어.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지연이요? 뭐라고 했어요? 널 만나고 싶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나지 않으셨죠? 당연하지. 문전박대했어. 영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하고 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처음에는 재산만 보고 접근했지만 나중에는 진짜 사랑하게 됐다나 뭐라나. 민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믿지 마세요, 어머니. 지연이는 거짓말을 잘해요. 순자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아, 아들아. 너무 마음 쓰지 마.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에요. 민수가 망설이는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호 씨가 말했어요. 받지 마라. 이제 와서 뭘 더 듣겠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결국 그는 휴대폰을 끄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아, 정말 괜찮니?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시간이 약이다. 너무 자책하지 마.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순자 씨와 영호 씨도 침실로 향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영호 씨가 현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지연이 다시 와 있었어요. 영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할 말 없다. 돌아가. 아버님, 제발 민수 오빠 좀 만나게 해주세요.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당장 돌아가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제발이요. 단 5분만. 영호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그럼 이거라도 전해주세요. 지연이 작은 봉투를 현관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을 바라본 후 떠났어요. 영호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뭔가 했더니 편지네. 그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가 물었어요. 어떡할 거예요? 민수한테 줄 거예요? 영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 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호 씨와 순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 지연이가 왔다 갔어. 이 편지를 두고. 민수는 말없이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보고 싶니?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더 이상은 그냥 버려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래, 잘 결정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자.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쓸쓸한 미소였지만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 있었어요. 네, 아버지.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할 거예요. 세 사람은 다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영호 씨와 순자 씨는 아들의 앞날을 걱정했고 민수는 지난날의 실수를 되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세 사람의 복잡한 마음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회사와 법원을 오가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일찍 왔구나. 순자 씨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나서요. 법원은 어땠어? 진전이 있니?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지연이의 부정행위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어요. 지연이의 회사 동료가 증언해주기로 했대요. 순자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럼 유리해지겠네? 네, 그래도 위자료는 일부 지불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차리며 말했어요. 다행이구나. 그 여자가 너무 많이 요구했었잖아.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 아버지는 친구분 만나러 가셨어. 저녁 늦게 오실 거야.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민수는 여전히 수척해 보였지만
처음 돌아왔을 때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많이 먹어. 살이 너무 빠졌어.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도 힘들지? 이혼이란 게. 민수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밤마다 생각했어요. 순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나쁜 거지. 그래도 제가 너무 눈이 멀어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순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잊자. 앞으로가 중요해.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아버지는 열쇠 있으실 텐데. 순자 씨가 현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박 변호사였어요. 박 변호사님이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이 시간에요? 순자 씨가 문을 열자 박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어서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몇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민수 씨, 오늘 지연 씨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합의요? 어떤 내용인데요? 지연 씨가 위자료 청구를 전부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대신 조용히 이혼하자는 제안이에요. 순자 씨와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씨가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더니.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가 직접 쓴 편지가 있어요. 그는 봉투 하나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지연에 잡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어요. 놀람,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내용이니? 순자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대요.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3개월 전에 진단받았대요. 추석 즈음이죠. 그래서 그때 이상하게 굴었던 거래요. 병원에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고 제게 말하지 못했대요.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 상사와의 일은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서였대요. 그 사람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대신 관계를 요구했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사실일까? 또 거짓말 아닐까?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점이 의심스러워 확인해 봤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순자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지연을 악녀로만 생각해 왔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인데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많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겼어요. 순자 씨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할 거니?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 지연이를 만나보고 싶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도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그동안 지연을 미워했지만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그래, 만나보는 게 좋겠구나. 다음 날 민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순자 씨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영호 씨에게도 상황을 설명했고 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판단한 건 아닐까요? 영호 씨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진단서가 진짜라면 두 사람은 오후 내내 민수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저녁 무렵 민수가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어땠어?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지연이 많이 야위었어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 씨가 물었어요. 의사는 뭐래? 희망이 있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어렵대요. 이미 많이 진행됐고 시간이 얼마 없대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리 미워했던 며느리라도 이런 상황은 너무 가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 지연이 곁에 있어주려고 해요. 남은 시간 동안 순자 씨와 영호 씨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호 씨가 물었어요. 그럼 이혼은? 취하하려고요. 지연이가 원하진 않지만 제가 결정했어요. 순자 씨는 복잡한 심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연을 미워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했어요. 아들아, 정말 그게 너의 결정이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지연이가 많은 잘못을 했지만 이렇게 떠나보내는 건 너무 가혹해요. 제가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영호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도 존중할게. 순자 씨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지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지연이를 여기로 데려올 거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게 지연이가 제주도로 가고 싶어 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거든요. 마지막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대요. 순자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저 내일 지연이와 함께 제주도로 갈 거예요. 당분간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영호 씨가 물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할 거니? 휴직 신청했어요. 상사가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순자 씨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아, 너무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알았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다음 날 민수는 짐을 싸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순자 씨와 영호 씨는 현관에서 아들을 배웅했어요. 아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큰 결정을 했네요. 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아직도 지연이를 온전히 용서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의 마음씨가 참 고맙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옳은 결정을 내린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 풍경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도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와 영호 씨의 집에는 여전히 민수의 빈자리가 느껴졌어요. 아들이 제주도로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두 사람은 매일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민수에게서 전화 없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 없었어. 지난주에 문자만 왔었지. 순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가끔 짧은 문자나 전화로 소식을 전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지연의 상태가 어떤지,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걱정되네요. 우리 아들은 괜찮은지. 영호 씨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민수는 강한 아이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이른 아침부터. 순자 씨가 현관 모니터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큰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꽃다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순자 씨는 카드를 읽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오늘 서울로 돌아갑니다. 곧 뵐게요. 민수가. 순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영호 씨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민수가 오늘 온대요. 영호 씨도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집안을 청소하고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작은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떻게 됐을까? 민수는 괜찮을까? 저녁이 되자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 씨와 영호 씨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민수야. 문 앞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순자 씨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잘 지냈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곧바로 준비해둔 음식을 내왔어요. 많이 먹어. 너무 말랐구나.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어떻게 됐니? 민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연이는 이틀 전에 떠났어요. 순자 씨와 영호 씨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상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순자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지연이는 마지막까지 용기 있게 싸웠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어요. 지연이의 어머니와 함께 장례를 치렀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 모셨습니다. 지연이가 바다를 좋아했거든요. 순자 씨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연을 미워했지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며느리가 안타까웠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 아들아. 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순자 씨는 궁금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배웠니?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용서의 의미요. 지연이와 저는 서로 많이 상처 주고 실망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용서했어요. 그게 우리 둘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순자 씨와 영호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도 지난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용서에 대해. 그리고 지연이가 어머니, 아버지께 전하는 말이 있어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연이 직접 쓴 편지였어요. 마지막 날 지연이가 써달라고 했어요. 두 분께 꼭 전해달라고.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영호 씨와 함께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처음 뵀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처음에는 물질적인 것만 보고 민수 오빠에게 다가갔던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진심으로 오빠를 사랑하게 되었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병에 걸린 것은 어쩌면 제 잘못에 대한 벌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가족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민수 오빠를 잘 부탁드립니다.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지만 끝까지 저를 지켜주었어요. 이제 오빠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연드림. 편지를 다 읽자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지연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호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아, 지연이는 마지막에 정말 용감했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강했어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제주도에서의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연이의 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원망하셨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위로해 주셨어요. 순자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지연의 어머니를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영호 씨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일단 회사에 복귀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새 출발을 하려고요. 순자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도 돼. 우리가 항상 곁에 있을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순자 씨와 영호 씨는 침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많이 성장했네요. 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픔을 통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지연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지연을 오랫동안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안타까워요. 너무 젊은 나이에. 영호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많이 배웠네요. 용서의 의미를.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어제보다 얼굴색이 좋아 보였어요. 아들아, 앞으로 여기서 지낼 거지?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분간은요. 나중에 독립할 때까지. 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회복하렴.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추석 때 그렇게 행동해서. 순자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사과해. 우리도 미안해. 너무 강하게 나갔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옳았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던 거예요. 영호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만 보자. 세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진 가족이 되었어요.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는 지영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오빠, 슬퍼하지 마세요. 봄이 오면 새 시작을 하세요. 약속해 주세요. 그는 조용히 약속했었지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함께 산책할까요? 순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고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지저귀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비록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어머니, 아버지. 민수의 말에 순자 씨와 영호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지난날의 분노와 서운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사랑과 용서로 새 출발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봄빛 속에 걸어가는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새롭게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희망으로 끝을 맺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